자, 오늘은 이제 빛과 진리 교회를 옹호한 황규학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빛과 진리 교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신앙 훈련을 한다면서 대변을 먹으라고 한 그 교회로 유명한 곳이죠. MBC와 KBS에도 보도가 나갔고요. 자, 그런데 끝까지 이 빛과 진리 교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황교학은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황교학이 언론인을 표방하면서 또 법 전문가로 주장하는 황교학 씨가 떻게 그 기사로서 빛과 진리 교회를 옹호했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요.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보고, 두 번째 황교학 씨가 기독교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세 번째 황교학 씨의 전과 기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교학 씨가 왜 이런 활동들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황교학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기독교계에 대해서는 상습적 이단 옹호자로 결의된 사람이 바로 황교학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빛과 진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서니까 빛과 진리 교회가 이제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아주 총동원해서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를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부자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뒤로 떨어져서 보면은 황교안이 나설수록 김명진 목사와 빛과 진리 교회는 더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황교학이 6월 2일에 그 인터넷 매체 기독공보라는 곳에다가, 이 기독공보 좀 표기가 이상해요. 기독공보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 독자를 DOG로 써놨어요. 조금 특이한데. 아무튼 기사 제목을 대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 형제, 제보자들의 제보는 거짓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쉼표 뒤에 그 큰 따옴표를 해놓지 않아서 인용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보자들의 제보는 거짓이다 라는 게 빛과 진리 교회에 출석하는 형제의 말인지, 아니면 이제 이 기자의 기자가 단 제목인지 좀 분간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사의 그 소제목은 대변 먹이는 교회 대변이 없었다라고 소제목을 달았네요. 자, 황교학은 이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최근에 공중파 방송국에서 뉴스화되었던 빛과 진리 교회의 인분 사건에 대해 KBS는 제보자들, MBC는 PD수첩에서 방영했는데 제보자들의 증언만 있을 뿐 증거가 없었다 라면서 KBS 제보자들과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교학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2의 세모자 성폭행 사건처럼 입증하기는 어렵고 진술만이 증거가 된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과연 진술만 가지고 KBS, MBC가 방송을 만들었을까 싶은데, 자, 황교안이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들끓었지만 기초적인 사진 한 장 하나 없었다. 이에 대해서 리폼드 대표인 소재열 박사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빛과 진리교회 신도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교회 측 역시 지금까지 훈련을 하면서 인분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송땡땡 하고 괄호치고 서울대와 서울대학원 송 씨는 제보자들의 제보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이제 황교학이 이렇게 기사를 썼죠. 자, 사실의 관계를 파악했다라고 할 때는 어쨌거나 증거를 본인이 수집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황교학은 본인이 기사에서 밝혔듯이, 소재열 박사라는 사람이랑 빛과 진리 교회 신도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접근 방식부터가 조금 문제가 이제 있죠. 자, 황교학은 이제 그 기사 하단에 그 자기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링크를 해놨어요. 로타임즈인데 거기서 제작한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제 기사에서 인용한 이 빛과 진리교회 송모 씨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빛과 진리교회 그 교인 이제 송 씨는 이제 빛과 진리교회에서 리더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송리더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LTC라는 훈련을 14번 했는데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인분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은 자발적이라는 빛과 진리 교회의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송리더는 단번에 똥 한 번 드세요 라는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채팅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LTC라고 빛과 진리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LTC라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교 리더가 훈련생에게 먹으라고 한 거죠. 그렇게 카톡을 보낸 내용. 이 내용을 이 송 리더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자, 똥 먹으라고 지시한 리더와 얘기를 나눠봤대요. 그랬더니 이해가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먹는 거를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그 그룹이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똥이라도 한번 드세요라고 한 말이 마치 강제로 한 것처럼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됐고 더 분노가 느껴졌다라고 이 송 리더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죠? 과거에도 이거를 먹은 사람이 있었음을 이 리더 역시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이 황규학은 이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기사에 적은 주장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 황규학이 뭐라 그러냐면, 세모자 사건처럼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당사자의 주장만 있으면 어떡하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요새 동영상 시대인데 사진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적어도 공중파에 나가려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황교안은 이제 빛과 진리 교회에 물어봤다 라면서 거기 물어봤더니 인분 사진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이 없으면은 사실이 없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진을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황교안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훈련은 자발적이었다. 강제가 아니다. 빛과 진리 교회 측의 주장을 계속 그냥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황교안이 이제 이제 언론사와의 전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황교안은 피해 당사자는 모르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아볼 생각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빛과 진리 교회 측의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 본인들이 이거를 썼다는 거야 라면서 교회가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들이 쓰고 인분을 본인들이 먹은 셈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빛과 진리 교회 LTC는 훈련 내용을 그 교육생들이 쓰고 리더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하고 리더가 오케이를 하면 하고, 이거는 별로다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을 살폈을 때는 그 리더가 그 교육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걸 먹으라고 직접 지시한 내용이 찍혀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이미 이제 이 카톡 내용들, 그리고 이어진 카톡 내용들이 증거가 되는데 변 사진이 없다고, 지금 증거가 없다라고 황교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이 또 그 전에 썼던 기사, 5월 21일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KBS 제보자들 빛과 진리 교회 인문 사건 방영,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훈련 계획 일정은 교회 측이나 리더자가 강요하지 않고 피훈련 당사자들이 쓴 것으로 규책 사유는 당사자에게 있다 라고 썼습니다. 자, 하지만 빛과 진리 교회 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생이 리더에게 보고하고 리더가 승인해야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훈련 후에도 리더의 평가가 따르고요. 하지만 황교안은 오로지 훈련생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은 이제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한 조교 리더하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말한 게 이건데, 인분을 먹으란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이런 혹독한 것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 이러면서 리더가 그랬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송 리더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비유적인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먹은 당사자가 5월 5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똥 먹은 또 다른 분을 LTC 모임 때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 리더의 승인 아래 똥을 먹고 똥을 먹는 영상을 리더에게 보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생은 리더의 채점에서 퍼펙트 점수를 받았죠. 계속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교안의 주장과는 달리 LTC 훈련생에게 빛과 진리교의 리더가 보낸 그걸 먹으라고 지시한 카톡 기록이 존재합니다. 훈련생이 먼저 하겠다고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이제 그 조교 리더가 훈련생에게 보낸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주 쉬운 것만 골라서 하시네요 라고 합니다. 훈련생이 이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아주 쉬운 것만 골라서 한다 라고 질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리더가 지시를 합니다. 쓰레기통 하시고 단번에 똥 한번 드세요. 음식물 쓰레기통 이란 말도 덧붙이죠. 자, 인분 섭취뿐만 아니라 다른 제보자의 훈련 채점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3일간 70시간 깨어있기, 구더기 먹기 등의 훈련도 평가 항목, 훈련 일시, 점수 이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훈련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똥 먹는 거 이런 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평가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황교안이 말을 이제 좀 돌리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교 리더를 탓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먹으라고 한 리더 개인의 문제지 교회 전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빛과 진리 교회 문제를 이제 대중에 터뜨리는 언론이 이제 평화나무인데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나무가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한 거야 라면서 이제는 조교 리더 개인이 잘못한 거다 라면서 리더를 탓하죠. 하지만 빛과 진리 교회 문제는 인분 섭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훈련들도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비상식적인 훈련들 그리고 그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체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고 리더는 그 교회 내에서 기존의 직분자들과는 또 다른 권위를 갖습니다. 어떤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상위 리더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이제 탑리더 우상화의 문제, 그 탑리더는 이제 김명진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도마에 올라 있고 얽혀 있습니다. 드러나 있죠. 빛과 진리 교회 탑리더 김명진 목사는 4월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이런 훈련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약간 퀄리티가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에서도 유흥업소 앞에서 봉변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했죠. 자, 김명진 목사는 평화나무가 4월 이 통화 내용을 보도하고 난 뒤에 훈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은 빛과 진리 교회와 이런 밀접 인터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황교안은 이제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김명진 목사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친하다는 거죠. 이미 2011년과 2016년에도 빛과 진리 교회 홍보성 기사를 쓴 적이 있는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은 작년에도 2019년에도 빛과 진리 교회가 이제 교단을 탈퇴했다가 번복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명진 목사에게 탈퇴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라고도 말을 했죠. 황교안은 이번에도 자기가 김명진 목사를 만나서 다 물어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황교안이 빛과 진리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김명진 목사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소개해달라 라고 해서 이 송씨 리더와 조교 리더를 취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소개받았다는 거죠. 김명진 목사한테 직접. 황교안 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기사에서 리더가 훈련생에게 보낸 지침을 거꾸로 훈련생들이 쓴 것이라며 평화나무 기사에서 실린 사진에서 24시간 앉지 않기, 오토바이 자세 1시간 이상, 타종교 가서 새신자처럼 속이다가 복음 전하기, 신천지도 아니고, 거지 미친 사람 장애인 흉내내며 구걸하기 같은 민감한 항목을 잘라내고 첨부를 했습니다. 자, 민감한 항목을 잘라낸 것
뿐만 아니라 아예 이거를 리더가 훈련생에게 보낸 건데 훈련생이 쓴 것이다 라면서 왜곡을 해가지고 또 기사를 썼죠. 그리고 저작권 표시를 자기 자신인 편집인으로 표시하게 됐습니다. 양심. 인성 문제 있어?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에요. 올라오는 모든 사진, 심지어 방송 캡처 사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 표기를 했죠. 네, 황교안은 이제 로타임즈 영상과 기독 공보 기사에서 그 송 리더의 학력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대와 서울대학원 졸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이 송 리더는 성균관대학교 졸 서울대 대학원이었습니다. 이 표기에 대해서도 황교안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건 몰랐네. 나는 서울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서울대학원을 나왔으니까 학부도 서울대 나온 줄 알았지.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표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 학력 5기를 그냥 고학력자의 증언으로 포장하고자 학부를 서울대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황교안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일을 해오는 걸까요? 황교안은 뭐 여러가지 기존에도 분쟁교회 사건이나 이단 옹호를 수시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PD수첩에서 취재했던 명성교회 사건, 그리고 이제 서울교회 사건이 모두 무혐의 또는 불기소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황교안은 자신이 받은 처벌들이 모두 누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황교안은 이제 명예훼손을 좀 많이 받았는데 황교안이 명예훼손은 이연령 비연령이다. 다시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판사마다 판결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정 판결을 좀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명예훼손만 받았을까요? 황교안 씨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면 무려 성추행이 있고요, 금품수수가 있고요, 허위사실, 위증, 모욕, 상해, 폭행, 건조물 침입, 절도미수 이런 전과들이 줄을 잇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될 기본이 안 지켜진 뭐 허위사실이나 위증, 뭐 모욕, 금품수수,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인간성, 인성 문제 있어? 고려가 필요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황교안이 절도미수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자기가 경찰을 때렸답니다.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절도미수 상황에서 이제 출동한 경찰을 막 때렸대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었는데 경찰의 요구대로 진술서에 절도미수라고 써서 벌금형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경찰이 봐준 것 같거든요. 절도미수로 걸렸는데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근데 경찰이 자기를 때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절도미수로 끝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절도미수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절도미수가 아닌데 그럼 경찰이 출동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황교안은 이제 성추행 사건도 있죠. 이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은 계속 누명이다, 엉터리 기소다, 경찰이 소설을 쓴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오히려 이 피해 여성분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대요. 그랬는데 법정에 피해 여성분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왔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변호사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성추행인데 그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겠어요? 피해자분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성추행 가해자가 이제 황교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황교안은 사회적인 범죄들 뿐만 아니라 그 교계 내에서도 특정 세력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의 편에 꾸준하게 서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지지뿐만 아니라 뭐 예장합동의 문제적인 총회장 출신 길자인 목사, 그리고 전광훈 옹호는 얼마 전에도 있었죠. 전광훈이 그 병원에 격리돼 있을 때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려주기도 했고요, 로타임즈에.
그리고 또 어디를 적극 변호해 왔냐? 신천지, 무려 안식교, 신옥주의 은혜로교회, 구대성교회였던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 여기는 그 현대종교 고 탕명환 초대 소장님의 그 살인사건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리고 새생활 영성훈련원 박철수, PD수첩 방송을 맡고 이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김기동의 성락교회 같은 교계에서 이단 등으로 결의받은 인물과 단체를 꾸준하게 옹호를 해온 사람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그리고 자칭 보혜사 논란으로 예장합동에서 참여금지로 결의된 김노아, 김풍일 씨의 매체에서 편집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황교안은 이단들을 옹호해오면서 반대로 이단 연구가들을 음해를 해왔습니다. 현대종교 설립자인 고 탕명환 소장님, 그리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소장님, 안산 이단상담소 진용식 소장님, 교회 신앙의 최상경 목사님, 구리 이단상담소 신현웅 목사님, 평신도 이단대책협의회 이인규 장로님,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대표 기자님 등 이단 상담가, 이단 연구가, 그리고 이런 관련된 매체 기자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 김동호 목사님이 투병 중인 암을 두려워한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반대로 세습을 한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치켜세웠죠. 어떻게 하면 얼굴에 이거 싫어요? 세습한 게 자랑이 아닌데 그 여론을 이제 무시하고 세습을 완성시킨 거를 당신은 떳떳하고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암투병을 하는 김동호 목사님을 당신은 암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참 대단한 여러모로 좀 인성 문제 있어? 이근대위님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자, 그럼 황교안이 왜 이렇게 할까? 라고 봤을 때 분쟁교회 문제에 개입해서 금품을 챙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미 금품 수수가 이제 전과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은 보도를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기사를 씁니다. 이건 이제 정윤석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명예훼손 소송을 받았고요. 일례로 이제 황교안은 신일교회 사건에서 총회 재판에서 특정 교인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수수료를 받기도 했고, 강북제일교회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총회 재판에서 황영택 목사 반대파를 돕고 책값 400만원, 수고비 300만원을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자, 황교안은 또 이제 매체 이름을 계속 바꾸기로 유명한데요. 매체 이름을 에클레시안, 로엔처치, 법과교회 등으로 10여 년 동안 7, 8회나 바꾸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 현재는 기독공보와 통합기독공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필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통합기독공보는 인터넷 주소를 여전히 로엔처치로 쓰고 있습니다. 자, 기독공보라고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예장 통합교단의 기관지가 있어요. 한국기독공보라고. 여기랑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 건지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기독공보 또는 통합기독공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인 IVF가 있는데 구원파가 IYF로 이제 비슷하게 만든 것과 좀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황교안은 2011년과 2016년 빛과 진리교회 홍보성 기사에 이어서 최근에도 빛과 진리교회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광훈도 적극 옹호하고 있고요. 황교안은 공중파 방송국들이 제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방송을 만들었다면서 불신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정작 황교안은 제보자들을 취재하지 않고 빛과 진리교회 측의 주장에만 의존하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해서까지 기사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은 결국 교계에서 2017년 신천지 옹호와 이단 연구가 음해를 이유로 예장 합심교단에서 이단 옹호자로 결의가 되었고요.
황교학이 운영하는 매체는 예장통합교단에서 2013년 2단 옹호 언론으로 결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장합동교단에서는 2016년 기고금지, 구독금지, 광고금지, 후원금지 결의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어 2017년 예장합신교단에서도 2단 옹호 언론으로 결의가 되었고요. 자, 근데 빛과진리교회는 예장합동 소속입니다. 예장합동 소속인 빛과진리교회가 예장합동에서 금지한 황교학의 매체의 힘을 빌린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미 빛과진리교회에서 주장하는 예장합동 명분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소용이 없다는 게 드러났죠.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황교학이란 인물이 떴다 하면 거의 리트머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교학이 옹호한다? 아, 저기는 믿고 거른다. 그렇다 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자, 이번 시간에는 빛과진리교회를 꾸준하게 옹호한 황교학의 충격적인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황교학에 관련된 일화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압축 요약해서 딱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교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